네, 원안위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한번 준비해봐야겠죠? 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뽑아주시죠. 네. 이번에는 미래 재난을 뽑았습니다. 미래 재난 키워드를 뽑아주셨습니다. 미래 재난 상황 시 원전 안전에 대한 대책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원전은 주로 바닷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됐고, 또 이로 인해서 해결료를 냉각하지 못하니까 그 해결료 봉이 녹으면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대량 유출되었던 사고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지진이나 쓰나미가 왔더라도 원전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또 그 원전이 영향을 받더라도 전력 공급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그 해결료 봉이 녹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두 가지 관점에서의 그 안전 장치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안전 장치인가요? 예, 먼저 그 지진으로부터 원전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좀 높였습니다. 현재 주요 안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규모 7 수준의 내진 성능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대부분의 원전이 우리나라는 그 바다로부터 충분히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특별하게 해안 방벽을 설치하는 등으로 해서 쓰나미가 오더라도 그것에 의한 영향이 원전 시설에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진과 쓰나미의 영향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동형 발전 차량이라고 해서 원전 내에서 운영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동형 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차량을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해결료를 냉각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고압 살수차라든지 냉각수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암운전 장치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효과는 제한적이겠죠.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사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해도 원전만큼은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위원장님 이제 미래 키워드 중에서 두 번째 키워드 뽑아주세요. 네. 네, 국민 소통입니다. 네, 국민 소통 키워드를 뽑아주셨습니다. 네, 국민 소통에 대한 질문은 향후 10년간 일반 국민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은? 이란 질문입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기존 정보 공개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 대상 기관 그리고 또 범위를 갖다 대폭 확대를 했고요. 또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범위를 굉장히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법령에 담았고요. 또 원자력 이용 시설 주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에 대한 원자력 안전 정보 제공 의무도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또 정보 접근성 또한 또 개선을 했고요. 또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 안전 협의회라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원자력 안전 협의회가 법적 지위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직접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도화를 해놨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 저희가 국민 참여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부터 5년간 2022년부터 26년까지 그 적용되는 제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요. 그 과정에 일반 국민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 국민 참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그분들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비전과 정책 방향을 갖다 물었고요. 그분들이 제시해 주신 비전과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지금 저희 3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조만간에 그 결과는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부터 법적 제도화까지 또 우리 이렇게 국문위답을 통해서도 소통을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국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문위답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원장님 뽑아주세요. 네. 미래상 뽑았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미래상. 네, 미래상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미래상은 이런 질문이네요. 네. 먼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미래에 지금보다 더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그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된 안전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요. 또 국민들은 원하는 정보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만 될 겁니다. 또한 원자력 시설 인허가 또 중장기 계획 수립과 같이 중요한 절차 결정에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소통을 통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방금 이 위원장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예, 언제나 훌륭한 인재분들은 저희들이 환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원안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미래도 빼놓을 수 없겠죠. 5글자로 이 미래 키워드에 대한 소감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더욱 기대해. 오, 미래 키워드를 더욱 기대해 5자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희들이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미래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두터운 신뢰를 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멋진 말씀이십니다. 네, 이것으로 2021년 국문위답 모두 살펴봤습니다. 위원장님, 국민이 묻고 위원장이 답하는 오늘의 국문위답 어떠셨나요? 네, 무엇보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 질문을 남겨주신 국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어떤 것을 물어보시던 항상 정확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원안위가 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런 원안위에게 국민 여러분이 안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더욱더 신뢰받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국문위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